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진감래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덕 위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힘이 부딪혀서 더 이상 페달을 돌리지 못하면 쓰러져야 되고, 쓰러지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삶의 질이나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찾아가야지만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물론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은 이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별로 그 건강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는데, 건강하고 가족하고 친구는 이 유리컵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손을 놓고 떨어뜨리면은 이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암만 좋은 일제 본드로 이렇게 붙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가족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끝까지 이 이성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일과 취미와 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큼 일이 진행되면은요,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봉사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일 중심보다는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봉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시골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돈하고 학습이 여러분들 걸리고 그럴 텐데, 돈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또 많이 있다고 재벌 집안들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은 많이 있다고만 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시골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돈 쓰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욕망을 충족하는 만족은 없어요. 욕망이 언제나 만족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나가는 연습. 우리 법정 스님이나 그 고승들 보면은 비어가면서 살고 느리게 살고 돈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지만은 최소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농촌에 들어가 가지고 마을 안에서만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100% 망할 겁니다. 세상과 소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소통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지인들하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은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있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돈이 없어요. 농촌이 2013년도 그 농업 센서스 내고 이런 거 보면은 184만 명이 지금 농가 인구예요. 그리고 113만 세대가 살고 있어요. 1년에 7만 명씩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거기에서 돈을 뭐 이렇게 벌고 이러는 거는 거의 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돈은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보와 그 다음에 돈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방향. 내가 시장 기능, 마켓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면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귀농귀촌 하면은 처음에 무조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고 농업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어려움 닥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좀 한번 적어 보세요. 이제 이 세 가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에서 실패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교육 후 귀촌입니다. 먼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귀촌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귀촌 후 귀농. 귀촌을 해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귀농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선임대 후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 같은 거를 사시면은 여러분들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은 공시지가 10배 정도 주시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지역 안에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지인이 있고 주변인이 있고 외지인이 있습니다. 내지인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몇 대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내지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주변인은 귀농귀촌에서 귀농귀촌해도 마을에서 눈 밖에 벗어나면은 이거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내쫓으려고 막 그래요. 시골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65.4세거든요. 농민의. 그다음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52세 정도 돼요. 시골 사람들 평균 학력이 9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14년 정도 돼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도시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근대화, 아직도 근대화 시대에 사는 분들이에요. 싸우면은 여러분들 아메리칸 인디안하고 백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백인이 이기죠.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수가 작으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텃세를 이겨내려고 그러고 스스로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은 지금 1년에 2013년도에 5만 6천 명이 귀농귀촌했어요. 이제 귀농귀촌법 올해 통과하면은 아마 6만 몇천 명 정도 될 거고 올해 지금 한 15%에서 25%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지금 도별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만 하더라도 5천 명이니까 20%면은 10,000명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 6만 몇천 명 정도 늘어나고 그럴 예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법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조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1년에 7만 명씩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늘어나 그러면은 한 2020년에서 25년 정도 되면은 이 추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구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농촌 인구보다 도시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인구가 역전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양평의 서종이라는 데 아세요? 양평 서종이 텃세 진짜 센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평 서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 교수나 CEO나 예술가,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 회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그 서종의 원주민들 텃세에 이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해가지고 연극도 하고 같이 친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텃세가 굉장히 세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까지. 근데 인구가 역전이 되니까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귀농귀촌한 사람들, 전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원주민이 하는 거를 이제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서정면에서 술 마시기도 원주민들 중에서 이제 조금 드센 분들이 이제 눈치가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술도 안 마셔요. 술 마시려고 그러면 덕소로 가든지 아니면 양평 읍내로 가서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하고 원주민들이 2인 삼각이 되고 잘 코업을 해가지고 협력형 이 소득 사업이나 연대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같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의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은 농촌에서는 또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농업이나 농촌이나 농민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농촌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없고, 그래서 갈등 같은 게 좀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귀농귀촌 준비는요, 가급적 이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수록 경사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될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점들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12월 달에 통계청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이 77.6세고 여성이 84.5세인데 매년 0.3세에서 0.5세씩 증가합니다. 50세의 기대 수명은 90.5고요. 40세의 기대 수명은 97이고요. 30세의 기대 수명은 103세. 그러니까 마의 100세를 드디어 뛰어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마인드나 이런 거는 70에 죽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전부 다들 등산 가고, 그 다음에 3시쯤 내려와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9시 뉴스 보면서 막 욕하고, 마누라 뭐라 그러면은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서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다시 또 등산 가고,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뭔가 생산적인 일, 그다음에 자조적인 일, 그다음에 스스로 일자리 창출하고 자력갱신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고 자조적 이제 스스로 돕는 복지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에다가 도움을 주면은 갑이 돼서 살 수 있는 거고, 마을에 딴지 걸고 부정적이고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사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선교육 후귀촌, 다시 말씀드리면 귀촌하신 다음에 지역사회에 적응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그 농업을 하셔야 되는데, 꼭 농업이 아니어도 된다. 6차 산업, 가공이나 농가공이나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이나 민박이나 뭐 이런 것들, 최근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공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안을 내서 식파라치 같은 것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법이 올해 5월 2일 날에 이제 이게 국회 통과하고, 귀농귀촌법은 정기국회 때 지금 상임위에 이제 계류 중이니까 통과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이 과거 선배들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온라인 교육이 있고 오프라인 교육이 있는데, 그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지금 거의 끝물이고, 내년도에 오프라인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으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한테 2억 5천만 원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제 이 대출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때 이렇게 돈을 대출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알고 그러면은 돈의 가치에 몇 배를 더 쓸 수도 있는데, 모르면서 하면은 다 남의 것 됩니다. 여러분들 돈인데 남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교무용 저인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교무용 저인망이 뭐냐? 교육받지 않으면은 무식하고, 무식하면 용감하고, 용감하면 저지르고, 저지르면은 사람한테 걸리는데 100% 사기꾼한테 걸리고요.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쫄딱 망한다. 이게 교무용 저인망이거든요. 시골의 사기꾼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 안 받고 내려간 사람들이 5만 6천 명 안에, 작년에 이제 농림부가 귀농 전 단계 교육을 하고 귀농 후 단계 교육은 농진청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1,900명을 100시간 이상 교육하는 걸 우리 이제 농정원에, 여기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소속돼 있는 기관이 농정원인데, 거기서 1,900명을 교육하고 올해 2,400명을 교육하거든요. 매년 뭐 한 20%씩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5만 6천 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2,000명이 교육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한 4%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이.
그럼 96% 교육 안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이 딱 먼저 가서 농정원 교육 받으셨어요? 딱 그러면 네, 받았어요. 그러면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96% 4% 확률을 찍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안 받았다 그러면 제가 선배인데 뭐가 어떻고 해서 이제 쫙 해서 사기를 치는데 사기 치는 유형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땅 사기. 여러분들 땅 사야 된다. 전부 다 강박한 역 가지고 계시니까. 두 번째가 전원주택 사기. 집 지어야 되잖아요. 살 집. 세 번째가 이 종자 사기. 그래가지고 다 사기 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가난을 해소한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었고 환경을 개척한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못 먹고 그래도 우리 다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까지 살 때에서 100세까지 지금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30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 보면은 그 젊었을 때 교육 한 번 받고 그걸로 전부 다 땡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사회교육을. 귀농귀촌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다 봐야 되고 여기서 교육을 한 번 더 받으셔야지 시골에서 한 30년 정도를 살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장 다니면서 그 30대부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 받고 도시 농업, 텃밭 농사 하고 농촌 같은데 자주 가서 보고, 그리고 정년 즈음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본대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텃세도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갈등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식 형태가 아니라 워낙 바쁘고 빨라요. 귀농귀촌 박람회 한번 딱 가가지고 상담 한번 딱 하고 딱 서약서 쓰고 그 교육 오라고 딱 그러면 가서 교육 이제 받고 그다음에 귀농한다 그래요. 이 기간이 뭐 빠른 사람들은 한 달 반, 느린 사람들이 뭐 한 4, 5개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봉건 시대도 아닌데 한 번 봤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지만은 귀농은 가족 단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산토끼 잡아다가 집토끼 만들어 놓으면은 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거 하고 실제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는 게 얘기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그래도 이 좀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은 멍청하게 땅부터 사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공시지가 10배 주고 사고, 내지인들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에 자기들끼리 사고요. 주변인은 5, 6배 정도에 사고, 외지인은 한 10배 정도 사는데, 그 땅들이요, 좋은 땅들은 절대로 외부로 안 나와요. 좋은 땅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시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가 좋은 땅이고 요거는 소출이 얼마고 소장료가 얼마고 요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 잘 길들여져 있는 땅이고, 이런 땅은 이 소득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내부에서 이 거래가 되고, 그거보다 좀 못한 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나 이웃 마을에 나가고, 이 다들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들이 원주민 공인중개사 뭐 이런 데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땅 사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꼭 살아본 다음에 마을이 맞고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자, 얼마나 드나 이 삼성에서 11억, 이 홍콩 상하이은행에서 5억 8천, LG에서 4억 7천, 국민연금이 2억 6천에서 7억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공포 마케팅이 뭐냐? 겁을
많이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겁먹고 준비를 하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정기적금 암만 길어봐야 10년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연금은 10년짜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20대에 들면은 7, 80년 가야 되는 거고요. 50대에 들면은 한 50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일정 기간이 있어서 은퇴 시점에 이거를 현금으로 다 여러분들 가져가겠냐? 아니면은 그 일정 금을 매월 받고 나머지가 복리로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가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전부 다 후자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 그 월급 다 저기 하고 제하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복리가 복리를 붙으니까 복리의 마술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데들에서 계속해서 언론에 마케팅하고 신문에다가 내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돌아가고 우리는 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근데 10억씩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전체 98%는 현금 10억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다 그 소외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 귀농귀촌 해가지고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거는 MH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시죠? MH 방식은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을 MH 방식이라고 하는데 MH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에 대우받고 뭐하고 그러시려고 그러면 적응 못해요. 젊었을 때 고생을 하셔야 되고 농촌에 들어가 가지고 돈으로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 다 남의 돈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는 길을 다 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젊잖아요. 고생하셔가지고 가는 길 알고 돈 벌어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시고 그러면 도시에 있는 돈하고 나중에 나오는 연금 어떡하냐. 이거는 다 복리로 원금 보장되는 복리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시고 80 이후에 그 돈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이비 부머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55년에서 63년, 64년도에 가족 계획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가족 계획이 효과를 본 게 이제 73년도, 74년도 요때부터 해서 76년이 되면은 87만에서 70만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그 90만, 100만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55년에서 74년까지가 1850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약 650만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2035년도 정도 되면은 한 1850만 정도가 이 고령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한 2200~2300만 정도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인구 구조가 돼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면은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농촌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 2013년도에 이제 58년 개띠가 56세인데 2020년도에 되면은 63세가 되고 40년대가 되면은 83세가 되고 2060년 되면은 이 검은 표시가 없어요.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삼각형 형태가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럽니다. 은퇴 이후에 그 도시 창업을 중앙일보에 난 건데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소스를 줘가지고 이제 중앙일보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난 다를 거야라고 창업 준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근데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90%도 90%가 망하고 10%도 안 되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가 한다라고 하면은 7%, 6%뿐이 안 돼요.
준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맛하고 가격하고 서비스하고 분위기하고 이런 것들 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MD 구성하고, 마장동 가서 물건 띄워오고, 뭐 신당동 가서 띄워오고, 이런 것들 해서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들어가요. 근데 빠른 사람들은 한 3개월부터 깨지고, 긴 사람들이 한 2년 정도면은 이 자영업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 다 망해요. 이게 남들이 하는 거 보면은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데만 또 가서 보니까. 근데 본인이 하면은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오디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수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사람들 한 2만 명씩 와가지고 땡땡땡땡 쳐가지고 추려가지고 또 땡땡땡땡 쳐서 뭐 한 3, 40명 가지고 이 생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거리 오디션. 암만 준비하고 나 노래 부를 수 있어. 집에서 잘한대, 동네에서 잘한대, 와 하고 이래도 프로들이 하는 홍대 앞이나 이런 데는요,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수십 년씩 그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도 안 하고 공부 5개월, 6개월 해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퇴직금 날리고 아파트 담보한 거 한 반 날리고 그러면은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폐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운이 좋다라는 얘기가 같이 이런 얘기들을 같이 생각하고, 근데 농촌에 가서도 교무용 저인망처럼 교육 안 받고 가서 막 이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교육 받고 준비하고 몸으로 일하고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게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지역 나름대로 싸우는 방식을 익혀야 돼요. 근데 도시에서 싸우는 방식을 들어가서 하면은 이길 것 같지만은 그건 안 그래요. 져요. 그 지역에서 싸우는 방식을 알고 그다음에 도시 방식을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이겨버리는데,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식도 뛰어나고 지혜, 기술 다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의 방식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거를 제일 쉽게 익히는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결하는, 몸공을 들이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다를 거야라고 도시에서 하지만은 다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귀농귀촌을 잘 준비해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